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름 분파 그리고 한자가 이름에 쓰였을 때 획수가 달라지는 글자들, 불용 한자 등 유의사항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획수가 달라지는 한자들인데요. 한자 중에는 이름에 사용했을 때 획수가 달라지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의 글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삼수변이 삼획이지만 이름에서는 원부수가 물숫자이기 때문에 사획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요. 강자가 있는데 이 강자의 부수가 삼수변이고 그렇다면 총 6획이어야 되는데 원부수가 물숫자인 관계로 물숫자 사획을 적용하면 1획이 늘어서 7획이 된다는 겁니다. 7획. 하나 더 보시면 여기에 성자가 있는데 이 성자의 부수를 보시면 신방변 3획입니다. 3획인데 원부수는 마음심자로 4획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상으로는 8획이어야 되는데 장명상에서는 마음심자를 적용해서 여기에도 1획이 늘어나므로 성자는 8획이 아니라 9획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 2를 보시면 옥빈영자인데요. 이 옥빈영자가 부수명이 보면 임금왕변도 있고 여기에 초두리변도 있습니다. 부수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런 달라지는 게 이 두 개 다 달라져서 그러면 부수의 수가 여기 임금왕이 4획이고 초두리가 4획인데 원부수를 보면 5획이고 6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늘어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글자의 부수인 임금왕, 이 임금왕변만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왕변이 원부수가 5획이기 때문에 이것만 5획으로 적용해주고 이 초두리변은 6획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4획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장명상에서 옥빈영자는 14획입니다. 사전상에는 13획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한자입니다. 작용이 불길하다고 해서 작용이 불길하다거나 또는 놀림거리가 된다고 해서 이름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뜻이 나쁜 한자입니다. 예시처럼 간사하다, 외롭다, 가난하다 이런 글자를 이름에 사용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법원 임명사전에는 이런 글자들이 임명용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첫째 자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글자들이 있고 둘째 이후 자녀에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게 낮다, 적다, 아우 또는 아래하, 아래 또는 뒤, 적다,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이에게 크다를 상징하는 큰데, 으뜸원, 처음초, 클테, 높을 곳, 먼저선 이런 글자들을 사용을 하면 첫째 자녀가 운이 안 좋게 작용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글자들은 첫째 자녀에게 그리고 둘째 이후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이 흉한 글자인데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총 8가지를 제가 이따 적었습니다만은 계집여자는 해석이 이렇습니다. 천하고 고독하고 부모 형제 덕과 배우자 복이 없다. 복복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곤한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는 부모도 귀엽고 형액을 당한다. 아들 자자는 뭐 가정불화가 있다. 허영심이 많다. 효도 효자를 쓰게 될 경우에는 효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효자가 되고 조실부모한다. 뭐 등등의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불용한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불용한자는 그 장명상의 불용한자는 총 100여 글자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름이 한 글자가 두 개의 발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법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법도자로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 사전에 보면 헤아릴 탁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예를 들어 김영탁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김영탁의 탁자를 헤아릴 탁자를 썼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어느 곳에 한문으로만 써 넣었다 했을 때 누가 읽을 때에는 김영탁이 아니라 김영도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이름이 장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수레차, 수레거도 마찬가지죠. 뜻은 같은데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글자로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김성여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여자를 썼다면 김성리어로 읽어야 할지 김성여로 읽어야 할지 헷갈리죠. 우리 그 요즘 저기 대통령 후보 중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있는데 윤석열 한때 그 TV에서 그랬죠.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되냐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되냐 이렇게 TV에서조차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이름에 사용을 할 때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놀림거리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놀림이 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그 동이 이름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씨가 양이 붙으면 양동이가 됩니다. 또 재기라는 이름을 성씨를 붙이면 양재기가 되고요. 진아라는 이름을 진아야 좋은데 여기에 조가 붙으면 조진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친구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좀 부르기도 민망한데 그래서 많이 놀림을 당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분파예고입니다. 분파라는 것은 이름이 나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나눠진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기에 박준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박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나눠지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런 이름이 되죠. 이렇게 나눠지면 이름은 똘똘 뭉쳐 있어야 좋은 이름인데 갈라지면 흉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이름은 좋지 않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박준위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박이라는 성씨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씨니까 불가피하죠. 박이라는 성씨는 나눠졌지만 준자와 위자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죠. 박이라는 성씨는 나눠졌지만 준자와 위자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 세 글자 중에 이렇게 모두 나눠지는 경우는 좋지 않다고 하고요.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나눠지거나 한 글자가 나눠지거나 이런 정도 되어야지 세 글자가 다 나눠지면 안 되겠다. 더욱 좋은 경우는 세 글자가 모두 합해지면 좋지만 이렇게 이름이 성씨가 할 수 없이 갈라진다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갈라지지 않도록 이름을 만들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양의 조화인데요. 숫자는,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세 글자 모두 양이거나 음이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개가 적절히 배합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박춘이라는 이름은 양, 양 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구성이 됐죠. 근데 여기를 보면 박춘위는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글자 모두가 양으로만 모두 구성한다 할지, 아니면 음으로만 구성을 한다 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주팔자 8글자 모두가 한 가지로만 편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음팔통, 양팔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름 세 글자를 모두 음으로 지어주기도 하고, 사주팔자에 음만 있다 그러면 이름 세 글자를 모두 양으로만 구성해 주어서 사주팔자를 보완해주는 그런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의사항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주팔자를 적용해서 이름을 짓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